북한이 발사체 발사 실패 인정했죠. 또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할 것이다라고 공지했습니다. 네, 언제가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실패 원인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북한이 발사를 예상보다 좀 빨리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비상식적이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발사하는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최근까지만 해도 동창리 발사장에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사대를 증축을 했거나 예. 아니면 새로 만들면 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네트워킹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국제기구에는 11일 내에 이제 발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예. 그 전 상황이 너무 어수선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우리 누리호 같은 경우는 아주 안정적인 상황에서 발사대를 새로 세운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점검을 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나서 발사대에 이 로켓을 세우고 나서도 문제가 생겼죠. 통송수신간에. 그렇죠. 하루 연기됐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내려야 되는 긴박한 상황까지 갔거든요. 근데 북한은 거의 후닥닥닥 사실은 그 과정을 그렇군요. 지금 군에서도 예상보다 빨리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나 우리 당국은 당분간 못 쏜다였고 대부분의 상식적인 경우는 지금 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예. 그 상황에서도 지금 리병철 부위원장이 얘기한 다음에 바로 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상 여건이 되는 최단 기간에 쐈다, 서둘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서둘렀다고 보세요? 이미 4월에 정찰위성 1기를 쏜다고 국가우주개발국이 보고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4월에도 가고 5월에도 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마어마한 압박이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누리호가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큰 행사는 보통 기념일에 쏘거든요. 뭐 예. 태양절, 뭐 광명성절. 근데 지금 보면 7.27 정전협정 기념일, 또 9월도 있고 4.15 다 지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 준비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에 쐈다. 그러나 너무 서둘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 관련 화면 나왔는데요. 일단 발사체 일부를 지금 수거했어요. 예. 예. 이걸 보면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실패 원인을 좀 확인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보통 이제 위성이 3단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2단 로켓과 3단 로켓은 대기권 밖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럼 내려오면서 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걸 구분을 우리가 수거를 못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1단은 보통 고도가 누리호 기준으로 볼 때 고도 한 60-70km 정도에서 분리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1단 분리되고 2단 추력한 이 상태에서 떨어졌으니까 대기권 밖으로 안 나갔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1단과 2단을 연결하는 걸 수거했고 그럼 1단은 어디 있느냐? 이게 무거우니까 예. 여기 가라앉았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위성체를 탑재한 부분도 네. 공중 폭발한 게 아니니까 운이 좋으면 수거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면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오늘 북한이 발사한 게 발사체는 천리마 1호였고 예. 또 위성은 만리경 1호였습니다. 예. 천리마 1호가 이번에 처음 공개된 건가요? 그렇죠. 천리마 1형이라고 그러고요. 만리경 1호라고 그러는데 예. 이제 경은 이제 아마 망원경 예. 본다는 뜻의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탑재체고 만리를 볼 수 있다. 그렇죠. 만리경. 예.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천리마예요. 60, 70년대 그때 자기들이 공업화가 아주 빨랐거든요. 예. 그렇군요. 심지어- 천리마 운동도 있었고. 그렇죠. 심지어 그때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앞섰어요. 예. 그러니까 천리마 1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얼마나 이제 여기 자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공을 많이 그렇죠. 들였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북한은 70년대에 입수한 그 스커드 미사일, 소련제 액체 단거리입니다. 300km. 이걸 개량을 해서 1000km짜리 노동 미사일 만들었고 네. 요 4개를 1단으로 묶은 게 은하 2012, 16년에 쏜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다시 ICBM 엔진을 만든 게 2017년에 318 백두산 엔진이거든요. 그걸로 ICBM을 쏘다가 이번에 그걸 이용해서 지금 1단 로켓을 추력을 또 늘려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리마라고 이름을 진 거고 예. 최초로 공개가 된 거죠. 예. 궁금한 게요. 이제 북한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2차 발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빠른 시간 내라 하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만일에 정말로 뭐 일각에서 예. 뭐 지금 예고한 6월 11일 이전에 쏠 수도 있다. 그때 쏘면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예, 예. 지금 본인들 말로 로켓에 문제가 있었다. 연료에 문제가 있었다. 그럼 로켓 엔진은 개량을 하고 문제를 점검하고 그러면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렇군요. 뭐 벌써 몇 개 쪼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2012년에 광명성 3호 예. 기가 4월에 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2차 발사가 12월이었어요. 8개월 걸려. 그렇죠. 위성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성을 발사할 때는
실패할 걸 대비해서 여분을 또 하나 만들어놔요. 쌍동 위성을. 아, 그러니까 위성체는 있을 그렇군요. 거예요. 아. 위성을 하나 더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다 이제 정찰 위성은 여러 개 쏴야 되거든요. 예, 우리도 최소 5개 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성체는 있을 텐데 음. 지금 문제는 발사체거든요.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검증도 못하고 1단, 2단에서 지금 대기권도 못 나가고 추락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 문제를 분석을 하고 이 검증을 하고 우리도 나로 때 실패하고 나서 1년, 2년 걸렸잖아요. 성공할 예, 때까지. 예. 그러니까 근데 북한은 비정상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최단 기간에 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만큼 실패율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며칠 내에 쏜다? 만일에 쏜다 그러면 정말로 무모한 짓입니다. 최소 몇 달은 걸려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최소 몇 달이요?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성공하기도 했었고 뭐 연료도 액체, 고체 다 사용을 했던 게 검증이 됐었잖아요.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근데 이번 발사체는 왜 실패했다고 보입니까? 왜냐하면 구조가 다른 겁니까? 다르죠. 왜냐하면 예.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해서 노동 미사일 개발했고 요 추진체를 4개를 묶어서 이제 추력이 이제 한 120톤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을 개량을 해서 이제 저렇게 우주 발사체를 계속 쏘다가 네. 저 엔진 능력을 이용해서 2017년 3월 18일 날 백두산 엔진을 개발해요. 예. 여기 80톤짜리입니다. 2개가 붙어 있는 트윈 엔진인데 이게 구소련의 RD-250 우크라이나제를 카피한 거거든요. 아, 이 RD-250을 갖고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백두산 엔진을 가지고 ICBM을 쐈어요. 계속 성공했죠. 그러니까 이 신뢰성이 검증이 되니까 이번에 자신감을 갖고 요 백두산 엔진 2개를 묶어서 그럼 트윈 엔진이 2개니까 이제 연료 분사하면 4개가 되거든요. 예, 예. 그걸 1단을 채용을 한 거거든요. 그럼 추력이 예.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걸 처음 쏜 거예요. 아. 그리고 지상 이런 실험이나 그러니까 예상보다 지금 너무 빨라요. 그럼 네. 저렇게 만들어 놨으면 지상 분출 시험도 여러 번 해야 되고 할 때도 한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략 한 1단 정도면 한 170에서 200초 연소가 돼야 되는데 예. 그 연소 시험도 조금씩 늘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징후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 후다닥 다 결합해서 쏜 거죠. 예. 그러니까 결함을 쏜 다음에 발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ICBM 발사는 이제 수차례 성공을 했기 때문에 ICBM 그 발사체와 이 우주 발사체는 동일한 기술이다라고 안보리가 보고서 제재를 가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동일한 기술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이 우주 발사체는 올라가면 끝이잖아요. 네. 올라가면 끝인데 올라가서 궤도에 정착시키는데 아주 정교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 엔진 추력이 왜냐 탑재체 무게가 크거든요. 예. 엔진 추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면에 ICBM은 엔진은 똑같지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단분리라고 들어와서 나갔다가 우주 발사체는 우주 비행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ICBM은 나가서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을 해야 되고 예. 재진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목표를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이 엔진만 똑같지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달라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군이 오전 8시 5분경에 서해상에서 그 우주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인양했잖아요. 지금 또 인양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그 인양된 물체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건 떠 있었을 거예요. 예, 그 수중에, 거대한 수중에 가라앉는 게 아니라 보면 예. 아시겠지만 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떠 있거든요. 예, 예. 저게 이제 1단과 2단을 묶는 일종의 통이고 밑은 막혀 있으니까 통처럼 떠 있는 거죠. 아. 근데 이제 1단은 이게 로켓이 달려 있으니까 무거워요. 네. 그러니까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그렇죠. 없습니까? 저거 정도 가지고는 사실 이제 액체 엔진으로 보여지고 액체를 쓴 걸로 보여지고 그렇군요. 1단, 2단을 분리하는 고리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윗부분에 있는 것도 지금 공중 폭발을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지금 서해 쪽에 어딘가 떨어져 있을 텐데 서해는 수심이 낮거든요. 우리 군이 지난해 1,500m 있는 것도 끄집어냈거든요. 예, 저 2016년 광명성 4호 잔해 역시 우리가 수거를 했습니다. 저희 오른쪽에 화면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은 이번에 수거한 왼쪽이 이번에 수거한 물체죠. 그러니까 이번에 거는 연결 부위고요. 아. 그 과거에 수집했던 거는 1단 로켓입니다. 1단 로켓 그러네요. 잔해예요. 좀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물 속에서 끄집어낸 게 이제 2016년이고 예. 이번 건 떠 있었던 거로 그때 추정이 돼요. 2016년에 꺼낼 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아, 그러면 며칠 내에 또 추가로 수거할 수도 있겠네요. 아마 위치는 아마 파악할 수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북한의 위성 발사가 이번에 7번째라면서요? 그러니까 북한은 말씀드렸지만 예. 이 마지막으로 쓴 건 2016년이고 2016년이었고. 예, 2016년에 광명성 4호기를 예. 쐈고 예. 2012년에 7번째지만 성공한 건 2번인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2012년 4월에는 실패했고 12월에는 성공했고 예. 그런데 2012년
2012월과 2016년에 쏜 것도 무게가 예. 100kg 정도밖에 안 돼요. 신호도 지금 수신이 안 되는 죽은 위성으로 취급을 예. 하고 있거든요. 저희 발사 일지 중에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발사도 포함하면 7차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포동이 어디냐면 무수단 동해예요. 예. 그때는 거기도 우주발사체 기지가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예. 그쪽은 폐쇄를 했고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동창리. 우리가 나로 우주기지 하나밖에 없죠. 예. 네. 그러니까 북한도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예.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앞으로 공유하기로 했는데 이번 발사 때는 그게 작동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아직은 안 했어요. 아직은. 아직 합의만 했고요. 예. 또 정부에서도 이 향후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 왜냐? 지금 우리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봅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 떨어지는 건 일본이 더 잘 봐요. 그렇군요. 탐지 능력이. 예. 그러니까 미국은 뭐 종합적인 능력이. 그러니까 삼국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물론 한일 간의 직접은 아닙니다. 이제 네. 군사 협력 관계는 아니니까 미국을 경유, 하와이에 있는 인태사령부를 경유하게 되면은 삼국 정보를 종합하면 삼국이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발사체 발사 실패 원인 뭐 여러 가지 파악해야겠습니다만 일단 조한범 박사께서는 너무 준비 기간이 촉박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빠른 시간 내에 2차 발사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